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50대 여자로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쇼킹했던 순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마 그때의 그 일이 가장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남편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설렁탕집을 열었다가 망했고, 가구점을 열었다고 망했고, 신발 가게를 열었다가 망했으니까요. 내리 3번 망하니까 그 사람도 집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짐을 느끼는지 묵묵히 적응 월급을 받고서라도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건 잘 키우고 싶어서 저도 아들을 어느 정도 키운 뒤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안정적인 밥벌이를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처럼 돈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의 교육에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물론 시간과 돈이 부족하다 보니 열성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니며 사교육을 시키진 않았지만 제 선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들이 성공해서 저에게 효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막말로 자식이 전문직을 가지면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의 첫 꿈은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병도 낫게 해주고 돈도 벌어서 시골에 병원 하나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해서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가해를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주고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잔업까지 해가며 돈을 모아 학원도 보내주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분들이 하는 인터넷 강의도 선뜻 결제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해볼 수 있었던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의 성적은 노력에 비해 한없이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불안한 저의 마음을 읽은 듯 아들은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엄마, 남은 기간 열심히 바짝하면 충분히 의대 갈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아들 믿지? 그렇게 아들의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교 교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종일 그 근처에서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미끄러지면 어쩌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침내 수능이 끝나고 교문에서 빠져나오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엄마, 나 망한 것 같아. 왜? 뭐가? 문제가 어려웠어? 같이 좀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의대는 틀린 것 같아. 괜찮아. 대학이 어디 의대뿐이니? 다른 학과도 괜찮으니 알아보면 되지. 집에 돌아와 가채점을 해본 아들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렴 수능을 망친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싶어서 가만히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재수하려고. 재수? 수능을 다시 보려고? 내가 너무 수능을 우습게 봤어. 제대로 1년 준비해서 꼭 의대 합격하고 싶어. 다른 학과 갔다가 반수라도 하는 건 어떠니? 대학을 아예 포기하고 재수를 하게?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솔직히 다른 학과는 가고 싶지도 않아. 요즘 의대 가는 애들 전부 재수는 기본에 삼수는 선택이래. 엄마, 나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재수 준비는 어떻게 하게? 종합학원을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거기에 학원비만 지원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내심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아들이 수능을 한 번 더 도전해봤으면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죠. 이번 한 번으로 아들의 인생이 바뀔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재수해봤자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다.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질 거다. 등등 안 좋은 소리도 많았지만 제 아들만큼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만큼은 열심히 하던 아이였으니까요. 아들이 재수를 준비하면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궁시렁 대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둘 머리를 닮았을 텐데 한다고 되겠어? 애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어. 끝이 없을까봐 그래. 저거 재수까지 망하면 삼수하겠다고 할까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해보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아무튼 나는 재수까지만 지원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아들의 두 번째 수능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수능을 봤을 때보다 훨씬 떨리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싶네요. 종교는 없었지만 제가 아는 모든 신께 기도하며 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한 번만 더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삼수를 하겠다고? 진짜 자신 있어서 그래. 솔직히 수능 1년 준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적어도 삼수까지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어. 엄마랑 약속했지. 이번 수능까지 망치면 그냥 성적 맞춰서 가기로. 성적 맞춰서 가면 나 갈 수 있는 데도 없어.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서 그래.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나는 그 결정도 못 내리게 생겼다고. 그 정도로 수능을 망쳤어? 의대 지원하겠다는 놈이? 이제 목표를 바꿨어. 약대 정도면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말이라고 해? 재수까지 했는데 안 되면 그게 실력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어? 누가 망했으면 좋겠대? 솔직히 너 엄마 아빠가 야근까지 해가면서 돈 벌어다 너 재수시킨 거 알잖아. 삼수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와?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못하면 내가 진짜 머리 밀고 군대 갈게. 정말이야. 울면서 매달리는 아들을 보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대학 가서 평범한 직장 구해다가 안정적인 월급 받으며 사람 구실을 해줬으면 하는 게 엄마로서는 최선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학 졸업증도 사회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수생일 뿐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들은 삼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거의 반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들의 수능 도시락을 세 번째 싸야 하는 엄마라니 부디 네 번째 도시락은 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삼수까지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라고 하는데도 아들은 모든 걸 놓아버린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답답한 저는 아들에게 결국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돈이라도 벌든가. 새벽에 밖에 나가봐. 사람들이 얼마나 고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좀 깨달아. 네가 한 게 공부밖에 더 있어?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된 놈이 무슨 노숙자처럼 집에서 빈둥대고 있어. 엄마가 내 맘 알아? 내 인생 다 끝났다고. 끝나긴 뭘 끝나. 인생의 대학이 전부야? 엄마 아빠 전부 대학 안 나왔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도 정신 좀 차려.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저에게 한 소리를 듣더니 아들은 뾰루퉁해져서 한동안 방에 콕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 비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선언했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나 일 좀 해보려고. 무슨 일? 공장에서 채용 공고를 냈더라고. 거기서 1년 정도 돈 좀 벌면서 내 미래를 생각해본 뒤에 군대를 다녀올까 해. 뭐라도 하면 좋지. 사회 경험도 다 경험이니까. 아들은 생각보다 빨리 모든 걸 포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사회 경험을 쌓겠다며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안심했어요. 집에서 게임하고 만화책만 보는 것보다야 한 푼이라도 돈을 일찍 버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여태껏 공부한답시고 방에서 게임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왔는데 오히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교대 공장에 다니며 부지런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인생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공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성격 좋고 배려심 있는 사람? 나이는 상관없어? 너 여자친구 생겼니? 그냥 뭐. 생겼구나. 어떤 사람인데? 착해. 엄청 착하고 잘 챙겨줘. 나이는? 그건 만나서 엄마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조만간 데려와도 돼?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나이가 한참 많은 연상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딱 봐도 나이가 아들보다 한참 많아 보였습니다. 수줍게 인사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보자마자 나이부터 물었습니다.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진우 씨보다 8살 많아요. 8살이나? 제가 좀 동안이라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8살이나 차이 나는데 진우가 남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의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볼 땐 진우 씨 누구보다 남자답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나서더라고요. 엄마, 내가 먼저 이 사람 좋아했어. 공장에 입사하고 내가 한창 힘들어할 때 제일 먼저 도와준 사람도 이 사람이었고 지금도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나도 재수 삼수 하면서 여자 많이 만나봤어. 연하도 만나봤고 동갑도 만나봤지만 나한테는 이 사람이 제일 잘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잘 좀 봐주면 안 돼? 아빠한테 잘 좀 말해주라. 응? 얼굴을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외관적으로 나이차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둘이 뭐 사귀든 말든 내가 강압적으로 말릴 순 없겠지만 정식적으로 교제를 허락받을 생각을 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해. 너 군대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네가 너무 어리잖니. 20대 초반이면 한창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할 나이인데 벌써부터 부모님께 소개하는 건 너무 섣부르잖아. 결혼식 올리고 싶어서 그래. 뭐 결혼식? 이 사람 임신했거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임신했다고. 우리는 서로 아이를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몸이 휘청이더라고요. 현기증이 나서 소파에 앉았더니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부감이 드시겠지만 저 이래봬도 건강하고 진우씨 케어 잘 할 수 있어요. 자궁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생긴 아이예요. 저 진짜 낳고 싶어요.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될 자신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임신했으니 식을 올리겠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희도 임신인 거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우 씨랑 저 둘 다 굳건하고 확신이 있어서 찾아뵙기로 결심했고요. 그렇게 한참을 읍소하다가 아들의 여자친구는 귀가를 하게 되었고 곧이어 남편이 돌아와 소식을 듣게 되어 아들은 남편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지 인생도 막막한데 임신을 시키고 기어들어와? 어? 제정신이야? 아빠, 말로 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얘기는 무슨?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책임진다고. 책임진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제발 나 좀 믿어줘. 그날은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서야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니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하면 뭘 하나요? 본인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맘대로 식 올리겠다고 임신부터 해오는데 가슴의 대못을 단단히 박더라니까요. 아무튼 그 이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고 저는 아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다퉜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의 여자친구의 팬은 점점 불러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순서는 이게 아니었지만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이 가장으로서 해내야 할 몫을 제대로 하길 바라며 둘의 동거를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작은 원룸에서 동거부터 시작한 뒤 출산을 하고 아들이 군대에 다녀온 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저희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처음엔 비록 반대를 심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뱃속에 손주까지 임신한 마당에 심하게 타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나이를 속인 거예요. 처음에 8살 나이 차이에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 며느리의 나이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둘 다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끔 반찬 가져다 주러 갔다가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 청소를 좀 하고 올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여권이 굴러다니는 걸 보고 무심코 열어봤어요. 며느리의 여권이더라고요. 다시 정리를 하려는데 아무리 봐도 생년월일이 이상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아들보다 8살이 많은 게 아니고 20살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눈이 이상한 줄 알고 몇 번 눈을 비벼봤지만 거기에 써져 있는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8살 나이 차이를 들었을 땐 그 나이보다는 좀 더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20살이나 차이 날 만큼의 외형은 아니었거든요. 믿을 수 없어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장 집에 오겠다고 하더니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제대로 얘기해. 미안하다는 말이 다야? 솔직하게 나이차 밝히면 엄마가 분명 반대할 것 같아서
나이를 조금 속였어. 미안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분명 엄마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속일 걸 속여야지. 어떻게 나이를 속여? 그것도 10살 넘게 나이를 깎아먹어? 너 진짜 제정신이야? 하지만 엄마, 나이 차이가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도 그 사람 그 나이일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 그냥 숫자일 뿐이라니까. 아유, 머리야. 아유, 넌 대체 그 여자가 왜 좋니? 나이도 많구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지. 왜 그러고 살아? 어? 왜 자꾸 엄마를 속상하게 해? 내 선택이잖아. 내가 그 사람이랑 살겠다는데, 그 사람이랑 있어야 행복하겠다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요즘 연예인들 보면 연상연하 커플들 많고 10살 차이는 우습잖아. 20살 차이? 그거 별거 아니야. 어차피 다 같은 사람이고 마음만 맞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건 네가 지금 철이 없을 때라 그렇지. 몇 년만 지나봐라. 같이 사는 여자 늙고 힘들면 제일 먼저 지치는 게 너야. 너라고 다를 줄 아니? 내가 먼저 산 어른으로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는 내가 왜 철이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것도 엄마 착각 아니야? 나도 이제 사회 경험 할 만큼 해봤고 성인이야. 엄마야말로 나 무시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 엄마도 손주 일찍 보면 좋고 나도 아이 일찍 키워놓으면 좋잖아. 아들은 당시 20대 초반이었고 알고 보니 며느리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아들과의 나이차보다 저와의 나이차가 덜 나는 그 사람을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그렇다 쳐도 나이를 속여가며 저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한 그 여자가 괘씸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뒤로 며느리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는 더욱 굳건해졌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더 당당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있거든요. 조심 좀 해주세요. 조심? 그러는 너는 우리를 어떻게 받길래 나이를 속여?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기절하실까봐 그랬어요. 그건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아이 낳을 때까지만 저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 그걸 왜 네가 정해? 20살이나 어린 남자 만나면서 부모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조금도 안 들었단 말이야? 아, 어머님, 저 배가 땡겨요. 좀 쉬어야겠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인 거 아시죠? 어느새 배가 산처럼 불러온 며느리는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아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저는 괜히 그 모습이 얄미웠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제가 원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모습이 한없이 예쁘고 기특했겠죠. 하지만 저를 속이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한없이 미움만 쌓이게 되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저와 많이 나지 않아서 며느리라는 느낌도 들지 않았고요. 아무튼 며느리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애기 낳으면 같이 봐주실 거죠? 내가 왜? 나도 일하느라 바쁜 거 안 보이니? 에이,
그래도 첫 손주인데 봐주셔야죠.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저희는 둘째까지 생각 중이거든요. 둘째도 낳는다고? 네, 열심히 노력해보려고요. 요즘엔 노산인 산모들이 많아서 시험관도 잘 되어 있고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진우 씨랑 잘 살 거예요. 우리 진우가 나이 많은 아내랑 애 둘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진우 씨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공장 곧 그만둘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공장을 관둔다고? 네.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 전업주부로 살아야죠. 제가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진우 씨 아침밥도 잘 챙겨주고 퇴근하면 저녁도 챙겨주고요. 둘이 벌어도 모자란데 한 명이 관둔다는 말이니? 설마 노산인데 애 낳을 때까지 공장 다니라는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죠? 지금도 배불러서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동료들은 벌써부터 저한테 눈치 준다니까요? 저는 그냥 우리 아기한테 목숨 걸었어요. 우리의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요. 하긴 너도 똑같이 자식 키워봐야 내 맘 이해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저 진짜 노력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둘을 갈라놓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건넌 것 같아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자식의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저 지켜보기만 하자는 마음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저 노후 준비 잘해서 우리 둘이 즐기며 살자고 약속했죠. 그렇게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샴푸, 수건,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야금야금 가져가더라고요. 하긴 혼자 벌어서 가정을 일궈내는 게 요즘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용돈도 몇 번 쥐어준 적도 있어요. 며느리와의 동거를 시작한 후 아들이 부쩍 살이 빠지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헤어지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책임감 있게 일을 다니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이라면 분명 일찌감치 포기할 애인데 말이에요. 어쩌면 아들의 말대로 제가 아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병원 가는 중이야. 병원에는 왜? 진통이 왔어. 아이가 나올 건가 봐. 예정일은 한참 남았잖아. 모르겠어. 일단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때부터 몹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정일이 다가오기 한참 전인데 진통이라니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 아기가 잘못된 건 아닌지 싶어서 제대로 앉아있을 수조차 없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며느리가 나이도 있잖아요. 막상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도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건강한 손주를 무사히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왔어? 손주는 진짜 건강하더니?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대. 어디 얼굴 좀 보자. 작디 작은 손주의 모습을 처음 보는데 알 수 없는 감정이 물밀듯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감격이라는 감정의 느낌이 이런 걸까 싶을 만큼 벅찼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많았지만 제 눈에는 손주의 얼굴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아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남편은 저에게 벌써부터 손주버부가 되었구만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일찍 낳았는데 건강은 괜찮대?
안 그래도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오히려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던데?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가 안 맞는데? 꾸준히 병원은 같이 다닌 거야? 나 상교대 하잖아. 병원 같이 올 시간이 없었지. 일단 알겠어. 며느리 좀 보고 오마. 아들과 남편은 편의점에 갔다 온다며 나섰고 저는 며느리를 보기 위해 병실로 향했어요. 커튼이 쳐져 있는 병실 침대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곳에서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저의 귀에 꽂혔습니다. 산모님, 숨길 걸 숨기셔야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죽이고 둘의 대화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걸요. 이윽고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산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미숙아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부탁드려요. 네? 아무리 그래도 예정일을 거짓말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시댁에서 알면 저 가만두지 않을 거라서 그래요. 선생님도 병원이 초토화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건 제 권한 밖의 일이라니까요. 환자분의 사생활을 보호해드릴 의무는 있지만 날짜를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남편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속이고 결혼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로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때마침 편의점 갔다 온 아들과 남편이 병실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말없이 아들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엄마 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아, 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네 애인 거 확실해?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태어난 애 네 애인 거 확실하냐고 물었어. 그렇지. 내 애니까 나랑 같이 살겠지. 너 지금 속고 있어. 하마터면 남의 자식 키울 뻔했다고. 어? 의사랑 나눈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 예정일을 남편한테 거짓말 쳤다고 의사더러 조사나 낳은 걸로 거짓말 해달라고 하더라. 너 만나기도 전에 이미 임신을 했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 왜 없어.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완전히 사기꾼이라니까? 진짜 그렇게 말했어? 다른 남자 아이라고? 그렇다니까. 여태까지 우리 전부 속은 거라고. 아니, 그러면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데?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겠지.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당장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나 아내는 지 혼자 키우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네 애도 아닌데. 아무튼 나는 절대로 못한다. 저쪽에서 잡았다면 DNA 검사를 하든 뭘 하든 증거부터 잡아. 증거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 아들은 몹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볼 생각이 없어서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고 힘이 없어서 저도 며칠간 알아 누웠습니다. 그 여자에게 전화가 몇 번 걸려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맘 같아서는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머리차라도 잡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결국 한참 뒤에 지발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기를 안은 채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너한테 들을 얘기 없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너 쫓아낼 거야.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막막한데 진우 씨 같이 좋은 사람이 다가와서 저도 모르게 혹했나 봐요. 저 같은 여자가 감히 진우 씨 같은 남자를 넘봤다는 거 욕심인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맘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이미 있었지만 제 나이 아시잖아요. 노산인데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에 겁이 났어요. 자궁 건강이 안 좋다는 말, 아이를 갖기 힘든 몸이었다는 말, 전부 진짜예요. 그래서 차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진우 씨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 용기 내서 고백하려고 했어요. 퍽이나 사실대로 말했겠다. 평생 속이면서 뻔뻔하게 살았을 거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우 씨를 위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놨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은 물론이고 우리까지 속였어. 우리가 바보 멍청이로 보이니? 다른 건 몰라도 어른까지 속이려 들었던 게 나는 제일 화가 나. 나이 차이까지 이해가며 널 받아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애기의 친부까지 속이려 들어? 우리가 만만해 보여? 내가 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인 건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우리 애까지 책임져 달라는 말 절대 안 할게요. 하지만 진우 씨랑 같이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인생을 걸고 진우 씨랑 어머님, 아버님께 잘할 자신 있어요. 니의 친부는 누구냐? 그게... 그 여자에게 친부를 묻자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친부도 몰라? 그 정도로 인생을 난잡하게 살았어? 아니요, 사실 알아요. 아는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럼 친부한테 가서 책임지라고 소리쳐야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래?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끝난 사이예요. 친부한테 가서 전해. 네 애를 낳았으니 책임지라고. 양육비를 받든 뭘 받든 합의를 봐야지. 그리고 우리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이니까. 더 이상 우리 아들 마음 흔들지 말고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아.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맘 같아서는 혼인빙자 어쩌고 해서 너를 고소하고 싶을 지경인데 미혼모 인생 살아갈 너를 보며 그나마 같은 여자로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봐주는 거니까. 그 후로 아들은 한동안 방황을 하더니 결국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와는 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이 컸는지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내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말 보태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정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정말 많지만 애써 하지 않는 이유 너는 알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지는 법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공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 나 만나기 전에 유부남 팀장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 그럼 친부가 유부남이었던 거야? 내가 순박해 보이고 만만했겠지. 어리니까 세상도 모르는 것 같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하여간 너 지금도 속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공장 관두려고. 관두고 군대 다녀올까 하고. 원래는 좀 이따 가려고 했는데 그냥 서두르려고 해. 더 이상 미룰 필요도 없잖아. 인생을 호되게 겪은 아들은 결국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싱숭생숭할 텐데 군대까지 가게 되었으니 부모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군대에서 아주 적응을 잘해 주었습니다. 군대를 가더니 애가 좀 철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유치원 때 이후로 안 써주던 편지도 써주고 그곳에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저에게 용돈으로 주더라니까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하얗던 피부가 까무잡잡해져서는 꽤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제대로 살겠노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엄마, 나 제대하면 바로 회사 다니려고. 일구에서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입사 준비하려고. 바쁘지 않겠어? 군대에 있으니 알겠더라.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아들에게는 군대를 다녀온 후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돈을 주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까지 응시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가끔 아들은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그때 내가 그 여자 데리고 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만약에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이랑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뭘 어때? 돈 열심히 벌며 악착같이 살았겠지. 네 인생 전부 포기하고. 아마도 지금보다 암담했을 거야. 둘째까지 낳았어 봐. 아마도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겠지. 3교대 하면서 투잡까지 뛰었을 거야. 그래도 돈이 부족했을걸? 그걸 지금 깨달았어? 나도 철이 들긴 드나 봐.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한없이 어렸어. 엄마가 보기에는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을까 싶어서 미안하네. 그동안 나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속 안 썩일게.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이야. 말만이라도 감격스럽네. 재수할 때부터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는데 그때는 내가 욕심만 많아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나 봐. 안 좋은 대학에 갈 바에는 그냥 재수생으로 남는 게 훨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그걸 놓기가 싫었어. 사실 나는 알고 있었거든. 내 성적으로는 의대는커녕 인서울도 무리라는 걸. 이제는 내 현실을 제대로 맞닥뜨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치로 발휘하면서 살 거야. 사람이 180도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아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덕분에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결국 대학 졸업장까지 받게 된 아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나름 번듯한 회사로 이직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회사를 원했던 아들은 그 후로도 쭉 퇴근하면 공부를 해서 결국 공기업까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아들은 지금도 많은 것들에 도전하며 나름대로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그 여자가 생각나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너랑 같이 살았던 그 여자는 뭐 하면서 지낸다고 하니? 궁금해? 아니, 그냥 가끔 생각나더라고. 가끔 친했던 공장 사람들 만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혼자 애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 양육비라도 받으려고 유부남 팀장한테 찾아가서 털어놨는데 끝까지 발뺌을 했대. 결국에는 유전자 검사까지 하면서 친자인 걸 밝혔나봐. 근데 문제는 그 유부남 팀장의 부인이 뒤늦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발칵 뒤집어 엎었다고 하더라고. 상간녀 소송까지 들먹이면서 문제가 커졌나 본데 아무튼 그쪽도 복잡하게 됐지 뭐. 단칸방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돈 버는데 녹록치 않았나봐. 가끔 나한테 연락 와서 나도 얼마 전에 전화번호 바꾼 거잖아. 만약에 내가 같이 애 키우던 와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봐.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엄마가 그날 병원에서 의사랑 나눈 대화를 듣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많이 바뀌어 있었겠지. 아마도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구해주신 거겠지. 조상님께 감사해야겠어.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인생이라는 게 원래 찰나의 선택으로 전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아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대화를 엿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들보다 20살이나 많은 며느리에게 시달리며 아직까지 친손주가 아닌 남의 자식을 같이 키우며 살았겠죠. 그렇게 한 고비를 혹독하게 넘기다 보니 인생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런 고비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행운이 뒤늦게 따라오는지 남편이 하는 일도 나름 잘 풀리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든든한 가족만 있다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이 교훈을 꼭 전달해 드리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비록 저희 아들의 20살 첫 단추는 잘못 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다시 단추를 풀고 하나씩 제대로 깨어가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단추는 다시 풀고 깰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좋은 소식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